엘리멘터 빌더를 사용해서 헤더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의 일반 컨텐츠와 달리 헤더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테마가 헤더를 만드는 기능은 유료 기능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엘리멘터를 활용해서 헤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더의 구성 요소 중에 꼭 필요한 것이 메뉴인데요. 먼저 괜찮은 메뉴 위젯을 제공해주는 플러그인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Essential Add-on for Elementor와 Element Kit이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이 사이트의 홈페이지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홈페이지는 페이지 이름 우측에 프론트 페이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섹션들은 모두 삭제해 주겠습니다. 페이지 컨텐츠는 엘리먼트 킷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페이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엘리먼트 킷 아이콘을 누릅니다. 상당히 다양한 디자인의 페이지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페이지 전체를 통째로 가지고 오는 것이 섹션 디자인을 하나씩 가지고 오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페이지 전체가 통으로 디자인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만드는 것보다 훨씬 디자인 완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홈페이지로 쓸만한 페이지를 찾았으면 인서트를 클릭합니다. 확인해보면 상당히 괜찮은 디자인의 페이지가 뚝딱 만들어졌죠. 현재 이 테마에서 제공해주는 헤더를 이 페이지에서 삭제하기 위해서 페이지 편집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테마는 리브 테마인데요. 테마 소개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었는데 헤더를 수정하려면 헤더 옵션 메뉴에서 제공하는 빌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헤더 빌더를 사용하면 쉽게 수정할 수 있지만 엘리멘토에서처럼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을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페이지로 돌아와서 N을 클릭하고 Disable 헤더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페이지에서 더 이상 테마의 기본 헤더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확인해보면 헤더가 없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더 영역에 섹션을 하나 만들어주고 메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엘리먼트 탭에서 메뉴를 검색합니다. 먼저 엘리멘토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내비게이션 메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셀렉트 메뉴에서 보여줄 메뉴를 선택합니다. 현재는 메인 메뉴 하나밖에 없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설치한 플러그인인 엘리멘트 킷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메뉴는 2차 메뉴와 모바일 메뉴까지 제공해 줍니다. Essential Add-on for Elementor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심플 메뉴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엘리멘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쓸만한 무료 메뉴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두 개가 제가 찾은 것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들 이외에 좋은 플러그인을 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쪽 메뉴는 삭제해 주겠습니다. 칼럼을 추가해서 좌측에 로고, 가운데 메뉴, 우측에 아이콘을 포함하는 헤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고 컬럼은 15%, 우측 아이콘 컬럼은 25%로 설정해 줍니다. 메뉴의 기본 정렬 방식을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겠습니다. 현재 레프트로 되어 있죠. 디자인 스타일에 맞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로고 만드는 방법은 프리로고디자인.com을 몇 번 보여드렸었는데 로고 makr.com 사이트도 로고를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저장 아이콘을 누르고 낮은 해상도 파일 다운로드 링크를 선택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헤더 섹션을 선택하고 컬럼 갭을 노 갭으로 바꿔줍니다. 내부 패딩이 있으면 정밀하게 사이즈를 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각자 취향에 따라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로고의 경우 이미지와 하이퍼링크 기능이 있는 엘리먼트라면 어떤 것이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엘리먼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취향대로 아무거나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저는 프리미엄 애드온 배너를 사용하겠습니다. 컨텐츠 텍스트는 삭제하고 링크를 이네이블 시키고 클릭하면 홈으로 이동하도록 홈페이지로 설정합니다. 이미지는 좀 전에 만든 로고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펙트는 로고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필요 없으니까 4번으로 선택해 줍니다. 로고라서 호버 이펙트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넌으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프론트엔드 페이지에서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컬럼은 아이콘을 추가해 주기 위해서 컬럼을 6개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아이콘을 2개 추가해 주고 서치 기능도 추가해 주겠습니다. 서치를 검색합니다. 헤더 서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추가할 때 위쪽에 자꾸 왜 패딩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아이콘 사이즈가 너무 크죠? 22픽셀로 바꿔주겠습니다. 아이콘도 바꿔줍니다. 아이콘 폰트 색깔을 가장 진한 검은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 줍니다. 서치 버튼을 클릭하고 작동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파일 아이콘으로 바꾸고 로그인 관련 페이지로 링크를 추가하거나 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헤더 최상단에 탑바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섹션을 추가해 주고 최소 높이를 30픽셀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컬럼 갭은 노 갭으로 설정해 줍니다. 좌측에는 단순 텍스트를 출력해 주고 우측에 소셜 아이콘을 보여주겠습니다. 소셜 아이콘을 추가한 뒤 우측 정렬로 바꿔주고 폰트 사이즈와 아이콘 영역의 너비, 높이 등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콘 색상을 비롯해 여러가지 옵션을 조정해 주면 됩니다. 섹션 하단 경계선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바텀만 1픽셀로 설정해 주면 됩니다. 프론트엔드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바 바텀에 라인을 추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메뉴 섹션의 탑 보더에 1픽셀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탑바의 아이콘 사이즈는 줄여주는 것이 좋겠네요. 12픽셀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탑바에 배경색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메뉴 섹션의 형태를 바꿔보겠습니다. 검색을 제외한 아이콘들을 삭제하고 우측 컬럼의 사이즈를 드래그해서 줄여줍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메뉴 포지션을 우측 정렬로 바꿔줍니다. 반응형 설정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리스판시브 모드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보시는 것처럼 리스판시브 모드에서 삭제하면 모바일에서만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삭제되게 되는데요. 모바일에서만 안 보이게 하려면 어드밴스드 탭으로 이동해서 리스판시브를 선택하고 하이드 온 모바일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바일 화면에서만 안 보이게 됩니다. 로고 컬럼 사이즈를 줄여주면 로고가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탑, 컬럼 비율을 조정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CSS 수정 작업이라 하나를 변경하면 다른 곳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멀쩡하던 데스크탑 디자인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 상하 마진을 추가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탑은 4, 바텀은 8픽셀로 하면 되겠습니다. 마진의 경우 상하 섹션들과 공유되는 영역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확인해 보면서 수정해 줘야 합니다. 햄버거 스타일은 뭔가 했는데 모바일 메뉴 아이콘을 의미하네요. 여기서 아이콘 사이즈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메뉴가 완성되었으면 이것을 템플릿으로 저장해서 다른 페이지에서 불러와서 사용해야 합니다. 페이지를 새로 만들 때마다 지금까지 했던 노가다 작업을 계속 반복할 수는 없겠죠. 홈페이지 복사본 페이지를 하나 만듭니다. 편집 버튼을 누르고 페이지명을 수정한 뒤 퍼블리시 해줍니다. 엘리멘터 편집 버튼을 누릅니다. 헤더를 제외한 모든 섹션을 삭제해줍니다. 업데이트 우측 아이콘을 눌러서 Save as Template을 선택합니다.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해줍니다. 이제 새로 만든 헤더를 사용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헤더라고 할까요? Add Templat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My Template 탭으로 이동해서 헤더 템플릿을 인서트합니다. No를 선택합니다. 이제 좀 전에 만든 헤더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본 헤더를 안 보이게만 해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헤더를 추가한 다음 페이지 템플릿을 추가하면 되겠죠. 좀 전에 만든 홈페이지와 같은 페이지가 금방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탑바는 삭제하고 투명 헤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탭으로 이동해서 Z 인덱스를 수정해 주어야 하는데요. 메뉴 레이어를 아래쪽 슬라이드 섹션보다 크게 설정하면 됩니다. 1번과 2번으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아래쪽 섹션의 탑 마진을
마이너스 메뉴 섹션 높이만큼 설정해주면 됩니다. 헤더의 높이를 아까 80으로 설정했었죠. 로고도 투명 헤더에 맞게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메뉴를 선택하고 스타일 탭으로 이동합니다. 투명 헤더라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메뉴 아이템 스타일에서 텍스트 사이즈를 좀 크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18픽셀로 설정해줍니다. 메뉴 색상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호버 탭을 클릭하고 호버 색상도 변경해줍니다. 호버 색은 상황에 맞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액티브 탭을 눌러서 현재 페이지의 메뉴 텍스트 색상도 변경해줍니다. 로고와 같은 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서브 메뉴 아이템 스타일을 눌러서 인디케이터 컬러도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작업이 끝나면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줍니다. 백그라운드 오버레이 옵션을 사용해서 메뉴 섹션에 투명한 필름을 덮어주겠습니다.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투명도는 0.2에서 0.3 정도로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 확인해보면 이제 꽤 괜찮은 투명 헤더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크롤 했을 때 스티키 헤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탭으로 이동해서 CSS 클래스를 추가해 줍니다. 자바스크립트가 필요하니까 id가 낫겠네요. HTML 엘리멘트를 추가해 줍니다. 스티키 헤더 기능을 하는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